그럼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구나. 여섯 번째 등차 등비. 오늘 두 단원을 한꺼번에 해볼 거고. 그러니까 라이트선은 하나로 묶인 것 같던데? 아닌가? 그건 따로인가? 아, 센이 하나로 묶였구나. 라이트선은 등차 등비 따로 돼 있고, 여기 아르케도 따로 돼 있는데, 센은 아까 보니까는 하나로 묶여있더라고, 등차 등비가. 아무튼 그렇고. 170쪽. 오늘도 여기가 깨끗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티슈로 닦았어. 자, 170쪽. 여기서 요 170쪽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수마쿰 같은 데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수열을 뭐 등차 수열만이 아니라 수열을, 자, 첫 번째 항이 뭐 얼마다, 두 번째 항이 얼마다, 세 번째 항이 얼마다, 각 몇 번째 항이 얼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뚜루루 나열한 게 수열이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첫 번째 항은 얼마고, 두 번째 항은 얼마고, 세 번째 항은 얼마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는 대응 관계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1, 2, 3, 4 번째 항의 값이 얼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걸 갖다가 A1이라고 쓰고, 이걸 A2라고 쓰고, 이걸 A3라고 쓰고, 이렇게 써요. 그거를, 이 수열을 요 윗줄에 쓴 게 자연수잖아. 자연수 집합을 보통 n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내추럴 넘버라고 해가지고 n, 자연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수마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떤 교재들은 수열이라는 건 이런 함수다 라고, 그러니까 수열의 정의 자체를 이렇게 써버리기도 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꼭 그렇게는 안 할 거야.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근데 그 내용을 여기 170쪽 이제 본문 내용 가운데 부분 봐봐. 그 내용을 언급은 해놓고서 밑에 풀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함수의 성질을 많이 안 써먹었어. 그냥 초항하고 공차, 뭐 항번호 갖고 그냥 풀면 되는 라이트센에 나오는 흔한 문제들을 넣어놨어. 나도 집필진으로 있었지만 솔직히 이 페이지는 딱 이 페이지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 본문 박스 안에서 함수, 그러니까 수열을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직선의 기울기니 뭐니 그런 얘기도 했잖아. 그래놓고 밑에는 함수의 성질을 쓴 풀이가 없어. 함수의 성질을 활용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밑에 보기하고 특강 유제는 신경 끄고, 어쨌든 함수,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거를 함수로 본다면, 수열이라는 걸 함수로 생각한다면 이득이 되는 게 뭐냐, 좋아지는 게 뭐냐를 얘기할게.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이야 사실은. 그러면 길게 가지 말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를 함수로 보면 그거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래프를 보면은 뭐가 좋다? 함수를 식으로 쓸 때와 그래프를 그릴 때, 지난번에 한두 번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식으로 쓸 때와 그래프로 볼 때 차이가 뭐였지? 그래프로 볼 때 장점이 뭐였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지.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값을 계산하려면 이쪽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그런 쪽으로 가려면 이거로 해야 되지만,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는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똑같아. 수열을 함수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장점은 그래프를 활용할 때 장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풀이들은 별로 함수로 생각했을 때의 장점을 전혀 써먹지 못한 문제들이야. 그러면은 등차 수열은 AN이 아직 함수 표기법은 아니고 일반 항이 초항과 n-1 d 이런 형태가 되지. 그리고 그거를 함수로 표기하면은 n번째 함수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표기법만 살짝 바뀐 거야. 그래서 함수로 생각하면 이거다. 근데 요 녀석이 자연수만 되는 거고 1, 2, 3, 4 그런 거. 그랬을 때 n의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 형태? 직선 형태? 완전한 직선은 아니고 직선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직선 중에서 여기 x축에 올 수 있는 게 자연수만 되니까 1, 2, 3, 4 얘네들만 되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직선이라기보다는 똑똑 떨어진 점들이 돼. 점들. 그치? 직선 위에 놓인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점들이 돼. 그리고 거기서 뭐 기울기니 뭐니 그런 말도 이거를 이어준 직선에서 이제 기울기를 생각할 뿐이지 점들이 기울기를 가진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점들이 어쨌든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해석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거를 이용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부터 먼저 하자. 등기 수열 갈까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버릴게.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함수로 생각하고 그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뭐 점점점점이지만 편의상 직선이라고 얘기할게. 직선 형태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고 기울기가 n의 계수가 얘가 기울기인데 그게 수열에서의 공차가 된다. 기울기가 공차가 된다. n이 1만큼 증가할 때 그 수열의 값이 함수 값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1분의 요거 그게 기울기이고 공차지. 네? 기울기가 공차가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나마 그래프를 활용할 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아 솔직히. 근데 찾아볼 만한 게 804 라이트센 842 그래프로 풀어라 뭐 함수로 풀어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 라는 거 정도야. 그냥 솔직히 몰라도 되는 내용이야. 요 페이지는 842번 풀 줄 알지? 별거 아니야. 그냥 통상적으로 풀면 초항 A하고 공차 D를 미리 놔가지고 풀면 금방 나와.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함수로 해석해서 풀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려고 그래. 수열을 그래프 그릴 때는 이쪽은 필요 없어서 이쪽은 필요 없어. 이쪽만 그리면 돼. 그랬을 때 2항과 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죠. 그래? 2항과 2에서의 항과 2, 4, 6 6에서의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러면 얘가 위에 있으면 얘는 밑에 있는 거네. 그지? 직선 형태니까 A4는 빵이네? 계산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로 보는 거야. 그냥 A2랑 A6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아 그러면 A4는 빵이네 무조건.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A2가 음수고 A6가 양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봤자 A4는 빵이야. 그 다음 A8이 11에 2, 4, 6, 8 8에서의 값이 11에 아 이렇게는 아닌가 보다. 이 상황이 아니고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인가 보다. 음수 양수 이런 건가 보다. 좀 이상하지? 꺾였지? 아 그럼 그게 아닌가 보다. 여기랑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직선 형태. 자 그러니까 A2랑 A6가 얼마다라는 거를 지금 뭐 양음인지 음양인지도 모르고 또 얼만큼 X축에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것만 갖고 일단 A4가 빵이라는 걸 알았어. 여기를 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A4, A8 하면은 그거 이어서 가운데가 A6이 되겠지. A8이 얼마? 12? 12였니? 그러니까 A6은 얼마? 6이 되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하는 거야? 아, AN.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축한 걸 때 해석하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공차는
3이고 초항은 어떻게 구할까? 뭐 쭉 내려가서 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알아서 해도 되고. 문제를 이렇게 풀면 더 빠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 뿐이야. 보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준 것 뿐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실 라이트센이나 센이나 일품 다 뒤집어도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지만 진짜 옛날 기출문제 중에 이게 모의고사 기출인지 수능 기출인지 모르겠어. 근데 기출문제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서로 다른 자연수 m, n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 있는데 a, m이 n이고 a, n이 m이야. a, m 플러스 n의 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 그런데 이거를 초항하고 공차 A하고 D 도입해가지고 풀리는데 뭐가 찝찝하냐면은 미지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M, N, A, D. 풀리긴 풀리는데 미지수가 4개인데 주어진 등식이 2개밖에 없어. 벌써 살짝 짜증이 나는 거야. 살짝 짜증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뭐 m과 n이 누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 일단 m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n이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 am이 n이래. am이 n. 그러면 여기 n하고 똑같은 높이 여기 n 잡고 m하고 똑같은 높이도 미리 잡아놓을게. am이 n이니까 여기에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에 점이 생기는 거지. n이 m이니까 an이 m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지.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마이너스야. 공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쭉 이어준 직선의 방정식은 m 플러스 n이 빵이라고 볼 수 있니? 미안 mn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를 그 xy라고 쓰긴 좀 그런데 일단은 xy라고 쓰자. 편하게 xy라고 하면 x 플러스 y가 여기 mn이니까 m 플러스 n이라고 볼 수 있니? 직선의 방정식이. 그런데 뭘 물어봤다? m 플러스 n번째 항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m과 n을 더한데 이거 x절편이네? x절편이잖아. 이 직선의 x절편이 m 플러스 n이지. 물론 y절편도 m 플러스 n이고. 근데 x절편이 m 플러스 n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a m 플러스 n이 빵이라는 거죠. 끝.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함수로 해석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야. 식을 세워서 풀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지수는 4개인데 주어진 등식은 2개라서 뭔가 속을 하다 보면 되기는 돼. 근데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어. 이걸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이걸 계산할까 봐 처음부터 막 헷갈려. 근데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함수로 해석했을 때 좋아지는 문제다. 그 다음에 끝내기 전에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느냐를 살짝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이제 특강에서도 등비수열 그래프는 안 보여줬는데, 등차는 1차, 등차는 1차식의 형태야. n의 1차식의 형태야. 근데 등비는 요 일반항부터 먼저 쓰자. 등비는 an이 초항 있고 공비의 n-1 형태야. 지금 이거 n의 개수가 붙은 n의 1차식 형태였는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보면은 요 n이 x에 해당하는 녀석이 지수로 올라갔네? 예를 들어서 쓰면은 fn이 3 곱하기 2의 n-1 이런 형태야. 이런 함수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직은 니네가 안 배워.
지수 로그는 수투 끝에 나와. 배우긴 배워. 근데 지수 함수라는 내용은 언제 배우느냐면은 이과생 미적 2 앞부분에서 배워. 미적 2 앞부분에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걸 배우게 돼 있어.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거를 완벽하게 다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 지금 다룰 문제도 안 나오니까 숨마쿰 미적 원 가면은 뭐 이런 수열 볼 기회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치면 1일 때 얼마? n이 1일 때 3. 미안해, 좀 작은 걸로 하자. 범위가 2분의 1인 걸로 할게. n이 1일 때 3. n이 2일 때? 2분의 1씩 계속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을 갈 때마다 높이가 절반이 되는 거야. 또 한 칸 갈 때마다 높이가 절반. 한 칸 갈 때마다 절반. 그래서 이렇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배울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수투에서 지수함수를 배운다 그랬지만 그 전에 미적 원에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이런 그래프가 아마 나올 거야. 수열을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뭐 극한을 생각하고 그런 게 어차피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이과생만 하는 거 아니야. 함수를 다루는 건 이과생만 하는데, 함수가 아니라 수열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미적 원에서, 그러니까 니네 다음 학기, 아니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지.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건 아마 겨울쯤에 하겠지. 그때 이미 시작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은 니네한테 뭘 풀어봐라 라고는 안 할게. 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만한 문제가 라이트센에도 없고 해서 여기는 이거로 마무리를 할게.